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퍼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네. 인라이트 벤처스의 네. 김용민 대표님 아, 유명하신 또 네. 업계 감사합니다. 예, 벤처 캐피탈의 네. 신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벌써 3년 네, 3년 차고요. 뭐 예,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라이트 벤처스의 김용민입니다. 네. 뭐 신생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도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지 한 1년 반 이제 좀 지났고요. 뭐 횟수로 3년인데 아직은 배울 게 많은 벤처 캐피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업은 3년 되신 거지만 실제로는 기간은 1년 6개월 네네, 정도 되신. 그리고 저는 사실 대표님을 서울에서도 뵙지만 뭐 지방에서 특히 저도 제주에 사무실이 제주에서도 자주 뵙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본사는 대구에 있죠. 네, 네, 그래서 본사는 그런 인라이트 벤처스가 기존에 있던 저희가 서울에서만 뵀던 VC랑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네. 그 뭐랄까요 근무 위치나 아니면 어디 지방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스타트업한테도 만나면 항상 전략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시장의 타겟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저희는 그 약간 기술형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기술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사항들과 네. 저희들의 경쟁성이라든지 이런 걸 네. 봤을 때 지역에 있는 연구 기반들을 기반으로 한 투자들을 좀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 직장이 또 삼성이기도 해서 우선은 계속 일을 했었던 대구를 삼성벤처에? 네, 네. 삼성벤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다 본사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오피스는 그 광주하고요, 그 제주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대구, 오피스 있습니다. 광주, 제주. 네. 그리고 서울에도 오피스는 같이 쓰시는. 서울은 저희들도 앵벌이를 좀 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정신용어는 아니지만 네. 그 아무래도 그 LP들 커뮤니케이션을 네. 위해서 그 롯데 엑셀러레이터나 하나드림 플러스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장소에 같이 포획하는 입장에서의 그 간이 사무실들 소 자리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다 이렇게 커버하시려면 그 뭐 대표님 포함해서 이 뭐 파트너분들 아니면 심사역분들께서 주로 뭐 어떻게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게 어려우시지 않나요? 사실 그 뭐 송원 대표님도 VC하고 계시면 저희 지금 인력이 그 관리팀까지 13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VC가 작은 데들에서 중간 사이즈가 10명이 넘어가면 대형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운영規작지만 13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파트너가 8명인데요. 네. 아무래도 메인으로 좀 더 다가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역과 좋아하는 산업들을 다 분배를 해서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네. 그럼 뭐 대구, 뭐 광주, 아까 제주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네. 지역별로 네. 자,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 벤처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하게 좀 뭐 좀 네. 찾으시는 벤처가 어느 산업, 어느 기술 분야일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시작을 통신 장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벤처 캐피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자 쪽을 좀 처음에 많이 독학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소재 보다 보니까 의료기기, 의료기기 보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VR, AR 같은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핀텍이랑 연결할 수 있는 좀 약간 블록체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좀 라인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 파트너 중에는 컨텐츠 좋아하는 파트너, 어떤 파트너는 약간 그 기계 장비 쪽을 좋아하는 파트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져서 좀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로 보면 전 기술 영역은 거의 커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오늘 특별히 우리 김용민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삼성벤처에 계시면서 우리 김용민 대표님께서 상당히 네. 많은 기업들, 한 300개 이상의 기업을 네. 400억짜리 펀드에서 투자하셔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한 300억짜리 펀드에서 한 포트폴리오 60개 정도 가져가는 저도 많다고. 뿌듯해 하셨잖아요, 되게 송 대표님. 예전에. 굉장히 뿌듯하다기보다 저도 많다고 비난도 많이 받고. 네네네. 그런데 무려 네. 좀 숫자를 이제 한번 공개해 주시고 대체 네. 뭐 네네. 어떻게 어느 정도 하는지. 기간 예. 동안 왜냐면 언뜻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네네. VC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은 데를 보려면 또 그만큼 리소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 것인지. 제일 아픈 구석도 찔러서 말씀해 주신 것 그 삼성벤처에 있으면서 제가 사실 뭐 전 정권부터 했었던 창조경제를 창조경제. 시작하면서 예. 대구 경북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이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업체들도 또 따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따로 파트너스데이라고 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그 4년 동안 300개 업체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저희 인라이트 벤처스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라이트 벤처스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260개 정도 되고요. 260개. 1년에 작년에 65개 정도 투자했고요. 그 중에서 엑셀러레이터로 투자한 게 한 35개, 그리고 나머지는 정식 그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게 한 30개 정도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 260개 회사인데 네. 혹시 그 중에서 대표님 자랑하실 만한 회사 한번 몇 개만 꼽아 주시죠. 소개할 만한. 아하, 그 제가 가장 그 고민하는 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다 그 10손가락이 아니라 저 260개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이 많으신데, 네네. 왜냐면 제가 거의 그 창업 초기에 있는 정말 시딩 단계 투자서부터 다 했기 때문에 어디를 더 잘한다고 얘기하면 그 마음이 상처를 받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성과가 좀 하나가 좋은, 네, 그 트렌드상으로 제일 좋은 업체는 사실 스피노프라는 업체기는 해요. 삼성전자에서. 근데 그 VIP 패널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그 냉장고에 회사 들어가는 에임트라는 회사입니다. 에임트. 네. 근데 만들면서 네.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대구에 본사를 만들어서 아예 대구로 다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냉장고 자재만 만들다가 지금은 콜드 패키징을 하는 패키징 박스를 만들면서 이제 사실 네. 최근에 굉장히 부각이 돼서요. 지금 시리즈 B 정도 하고 있는데 시리즈 B는 대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펀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 뭐 롯데, CJ, 뭐 마켓컬리 등 다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가 제공하는 맨날 얘기하는 그 말씀하신 네네. 그 아이스박스처럼 배송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네. 것들을 네, 맞습니다. 한단 말씀이신 네. 거죠? 친환경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 트렌드상으로는 제일 맞는 업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기업 마케팅하는 걸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은 사실 그 컨텐츠 쪽으로는 아직 최근에 좀 시기가 좀 안 좋아서 다들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지만 저는 소재 쪽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시기에 대한 뭐 그 트렌드보다는 좀 대기업들이 좋아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마켓을 확보한 업체들이 꽤 있거든요. 대부분은 한 시리즈 B 정도 올라가는 게 지금 그 중에서 한 10개, 그다음 시리즈 A 정도 한 게 지금 80개, 260개 중에. 그래서 아직은 조금 갈 길은 좀 멉니다. 그래도 투자하신 거에 비해서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회사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신 거네요. 현재까지 저희한테 260개 중에 후속 투자를 저희가 한 다음에 받은 데들이 한 180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숫자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려워서 사실 폐업하는 친구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3, 그쵸. 4년 지나니까. 근데 저희의 강점은 대부분이 보통주 투자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사원전환 우산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업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얘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러면 다르게 교수님 됩니다. 그뭐 기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지만 뭐라 그럴까요? 대략적인 뭐 아까 수익률 네. 아픈 곳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쵸. 네. 그런 건 어떻게 따집니까? 엑셀러레이팅 펀드로 운영되는 게 지금 2개가 있고요. 일반 펀드로 하는 게 2개가 있고 지금 7월 달에 클로징하는 게 2개가 있는데 지금 엑셀러레이팅 펀드 중에 하나는 한 1.4배 정도 평가는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좀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한 80% 정도 80%, 수준이라서 그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또 있으신 것 예.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네. 인라이트. 대구나 네. 광주나 뭐 아까 서울도 제주에 계시고 있는 다, 분 중에서 물론 서울도 포함해서 네. 특히 지방을 저희가 투자를 해드린 경우가 받고 없어서. 싶어요. 네. 인라이트 그러면 벤처스에 대체, 어떻게? 어떻게 접촉하면 되고 네. 또 뭘 준비하면 될까요? 네. 그 가장 좋은 점은 그 제가 일주일에 같은 도시에 이틀 연속 안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여수, 화요일 날 울산 갔다가 수요일 날 대구 갔다가 목요일 날 제주 갔다가 네. 금요일 날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런 네, 국내에서 이런 떠돌이 생활을 그래서 그 사실 그 큰 행사들 있을 땐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행사에서 제가 그 예전에 한국벤처투자에서도 있었지만 지역 투자라는 부분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현장에 가는 횟수가 많아야지 그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야지만 이게 그렇죠, 소통이 만나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 지역으로 보면 제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많겠지만 저희 멤버들이 8명이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걸로 하면 중첩되고 그러면 거의 한 지역에 한 2, 3일 이상은 있는 형태가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파트너스 데이라는 걸 엽니다. 꼭. 그래서 한 둘째 주쯤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서 마지막 주에 같이 멘토링 하면서 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다음 달부터 그것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구는 뭐 계속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편하게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시면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택 포인트는 지역에도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관련된 네트워킹이나 행사나 네.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가 있으면 그런 데 오시면 인라이트 벤처스의 뭐 대표님을 포함해서 파트너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있으니 일단 네트워킹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일단 네, 그렇게 주시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괜찮은 기업을 만나시거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저희도 팁스 운영사를 하고 있고요. 팁스 그러다 운영사, 보니까 그 아무래도 저희의 모토는 단기간에 잠깐 만나서 투자해서 뭔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호흡하다가 네. 그 업체들이 제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팁스도 아니면 대기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POC 받는 부분들을 마케팅해주는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사실 더 늦게 합니다. 만나기 시작한 거보다 아, 생각보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멘토링을 하고 팁스를 갈 수 있거나 대기업에 해줘도 될 수 있을 만큼 좀 어느 정도 피벗 상태들이 됐을 때 이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멘토링 과정들이 뭐 수시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들어간 다음에는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상이나 대기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네. 그 교육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네. 모양새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인라이트 벤처스에서는 뭐랄까요 원하시는 스타트업의 단계는 이미 뭐 법인화 되어 있는 혹은 뭐 서비스가 네. 나온 아니면 뭐 팀을 꾸리고 있는 네. 어느 정도 그 레벨에 있는 팀들을 제가 좋아하시는지. 작년에 65개 중에 43개 정도를 제가 투자를 했는데요. 그중에 컴퍼니 빌딩도 2개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팀 구성이 돼서 이제 아이디어 하면서 이제 들어온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준해서 이제 뽑을 때는 투자금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부분에 네. 있어서 기술 경쟁력, 향후의 차별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폼에서도 시리즈 B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시리즈 A 정도에서 좀 전체적인 그 마켓 포인트나 시장 포인트들이 좀 잡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아직 매출 전에 네, 네,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하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라이트에 투자를 받으려면 혹시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네. 준비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핏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사실 우리 그 파트너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IR 자료 안 보고 서로 30분간 얘기를 하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사업을 30분 동안 저랑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뎁스가 안 들어가면 사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IR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요청을 해서 그 다음에 받았을 때 정식 미팅을 다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정식 투자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접수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IR 자료하고 보통은 그 주주 명부 정도만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 가지고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균 투자 금액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에서 5억 정도. 3억 근데 정도. 엑셀러레이팅 하는 데가 한 1, 2억 정도고요. 음. 그다음에 일반 투자가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가 되니까요. 네. 평균적으로 한 3억 정도.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뭐 팀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시리즈 A 정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많으면 늘 저희 회사가 좀 또 많이 그 네. 지적받는 일이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이 투자 회사하고의 관계나 사후 관리. 예, 네. 이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뭐 원칙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그
단점 중에 하나도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많은 건 분명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나서 뭔가 도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배치 형태의 액셀러레이터 시스템도 같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같이 하지만, 미팅할 네. 기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되면 성장 단계마다 보여주는 그런 디짓들이 있잖아요. 숫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업체들에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를 한 150개 하는 거에서 한 60개 정도를 좀 더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거나 하는 정도의 집중 관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할 때 연락 오면 대응을 도와주고, 해주고 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데는 거꾸로 저희들이 짜서 어떻게 하냐보다는 그렇게 쪼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좀 풀어드리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또 우리 우리 인라이트 벤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네. 광주, 그다음에 제주. 네. 이렇게 세 곳에 있어서 그 대구, 광주, 제주의 어떻게 창업 생태계라고 할까요? 스타트업 저도 생태계에 궁금합니다. 대해서는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뭐 몇 가지 지역별 지적해 주시면 특성이나 안 되실까요? 아니면 그 지역의 뭐 스타트업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사실 저희가 쫄투를 9년 해오면서도 그런 얘기가 얘기든 물론 이제 네. 한두 번 가끔 이제 예전에 부산에도 상경제 갔었고. 때 네. 생겼을 때 쫄투가 네.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서 하신 적은 있으나 네. 뭐 늘 잠시 찍고 온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얘기를 아실 것 같아서 뭐 어제도 산업은행하고 렉스라운드 행사 울산에서 하고 오, 거기서 패널 토론하는 거 제가 마저리티 하고 그리고 이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메인으로 하는 대구가 제일 그리고 경북 쪽이 제일 네. 오래돼서 특히 대구가 사실 메인이니까요. 그러면 그 5년 전만 해도 사실 지역에서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비스업을 수도권처럼 하기를 되게 원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기도 하고 지역에 가면 아무래도 그 BI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거에 맞는 위주의 좀 소프트한 아이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투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이 어느 정도는 뭐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하드웨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으면서 있는 친구들이 우선은 보는 것들이 시장이 좀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외로 내보내고 수도권을 거꾸로 내보내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포지셔닝이 5년 전에는 하면은 사실 조금 반발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업체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대구 쪽은 그런 저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도약들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파트너스 데이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었던 업체들도 이렇게 모이는 구심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IR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신청해서 하는 그 생태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제주도 이제 시작한 지 1년 정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1대1로 만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왜 그랬냐면은 생태계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행사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선별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기준이 잘못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만나는 숫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달이나 다음 달부터는 이제 광주에서 하듯이 파트너스 데이를 열어서 제주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서 그 파트너스 데이를 매달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면 그 이제 말씀하신 뭐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뭐 대구나 아까 광주나 제주에 그 스타트업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네. 뭐 서울도 뭐 비슷하긴 하죠. 보면 그 뭐랄까 이렇게 기업에서 일하다가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 실제 뭐 대학을 졸업한다거나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지방에서는 주로 어떤 팀들이 많은가요? 그 아직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기반의 BI에서 배워와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네. 단지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디지스트가 이제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조금씩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광주는 사실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류 쪽으로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처럼 어디서 근무를 하다가 내려왔던 친구들보다는 거기도 디스트를 통한 네. 바이오든 뭐든 해서 학업을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 창업, 젊은 창업이 아무래도 더 네, 많아요. 더 많습니다. 네, 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요. 저희가 들어왔던 데가 기본 산업들이 약간은 네. 애매한 상태에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 전에 한 48만 정도 인구에서 최근에 63만까지 늘었다 조금 줄긴 했지만 네네. 쭉 그 늘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유입 인구가 꽤 노령 많았던 친구보다 거네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주시 쪽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좀 다양한 커머스 쪽을 경험을 하다가 새로운 시장을 보고 제주로 내려온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연령대가 대구나 광주보다 사실 좀 더 높고요. 그 대신 경험은 더 많아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좀 딱 갖추어진 상태의 업체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서귀포 쪽으로 내려가면 소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주 근간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또 제주 내에서는 좀 차별화가 네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역별로도 다 차이가 있네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이걸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네. 예,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자, 일라이트 벤처의 서바이벌 네. 전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근데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신생 벤처지만 펀드를 벌써 그러니까요. 4개를 이미 만드시고 서바이벌이 아니라 엄청나게 성장하고 계시는데 네, 또 펀드를 네. 아주 잘 만들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성장을 그 키울 수 있는. 인라이트 벤처 자체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유니크한 포지션을 차지할 건가 이런 것에 네. 대한 대표님의 뭐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기술형 초기 기업을 투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 잠깐만요. 사실 그런데 기술형 뭐 기업을 투자하는 게 특히 초기로 투자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들도 많이 늘었고 네. 예, 예를 들면 맞습니다. 카이트 창업재단 네네네. 예, 또 블루포인트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신 퓨처 몇 개 플레이 팀들 있죠. 네. 이렇게 기술로 하는 이런 네. 팀들도 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있는 추세죠. 예. 예. 아무래도 그 저희의 기술형 초기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이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블루포인트처럼 아니면 퓨처플레이처럼 딥테크를 위주로 하는 데들이 있을 거고 저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업화시키는 데 좀 더 용이한 업체들을 더 선발하는데 이유는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이 대부분 대기업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현대차 제로원이나 롯데 엑셀러레이터나 뭐 하나 드림플러스 하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제가 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그 기술력을 기술과 가지고 사업 있는. 아이템을 만졌을 때 그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막 그 하나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좋아하는 아이템들, 그다음에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바로 POC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딴 그 초기 VC보다는 좀 마케팅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홍보라는 마케팅보다는 좀 바로 매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협력 관계를 네. 이룩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